열심히 살아도 왜 가난할까요? 가난을 끊는 법, 철학으로 보는 돈의 진실, 플라톤이 알려주는 진짜 부자 되는 법.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시간만 팔던 나는 왜 항상 가난했을까요? 우리는 돈을 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시간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플라톤, 마르크스, 그리고 니체는 이미 이 불편한 진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걸까요? 문제는 우리의 소비 방식이 아니라 자산을 선택하는 철학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돈의 본질을 철학자들의 사유를 통해 조명합니다. 돈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시간을 돈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는 소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사라지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 없는 분은 사악함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허상에 속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유행, SNS 속 삶의 이미지. 우리는 그 허상을 쫓다가 정작 자산은 남기지 못합니다. 일부 철학자의 시선 플라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진짜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걸까? 기원전 380년 아테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한 가지 특별한 비유를 남깁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동굴 안에 묶여 태어나 뒤에서 비친 불빛에 투영된 그림자만 보고 진실이라 믿는다. 그리고 누군가 그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세상을 보고 돌아와 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비웃는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광고의 소비 유도, 브랜드가 곧 가치가 되는 세상. 우리는 진짜 자산을 보는 눈보다 보여지는 이미지를 사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한 청년이 월급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중 절반은 아이폰 할부, 명품 가방, 스타벅스 구독 등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 씁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건 시간도 자산도 아닌 사진 몇 장뿐이죠. 그는 동굴 속에서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환상을 사랑하는 건 지혜가 아니다. 어느 40대 여성은 월급 200만 원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달 10만 원씩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고작 그걸로 뭐 하겠냐고 비웃었지만 10년 뒤 그녀는 소형 아파트의 계약금을 손에 쥡니다.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세상을 보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지혜 없는 분은 사악함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연 1억을 버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제차, 고급 호텔, 주식 단타 등으로 사치를 했고 결국 3년 만에 1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합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착각은 지혜를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플라톤은 교육과 철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닌 어디에, 왜, 어떤 가치를 위해 쓰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올바른 소비를 도와줄 질문을 참고해보세요. 지금 이 소비는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남을까? 나는 이 돈으로 어떤 철학을 선택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철학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돈을 쓰는 매 순간이 철학적 선택입니다. 한 고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킨 한 마리 값을 아껴 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권씩 2년간 24권의 경제 서적을 읽었고 그중 한 권에서 배당주 투자에 눈을 뜹니다. 5년 후 그는 월세 수익과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철학이 실용적이지 않다고요? 아니요. 철학이 없던 삶이 실용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림자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선 의심하고 배우고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굴 속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을 보고 나면 다시는 그림자에 속지 않는다. 플라톤, 당신은 언제까지 그림자만 바라보시겠습니까? 2부 왜 우리는 가난한가?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까?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도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건 잔고보다 걱정뿐입니다. 가난은 노력 부족의 결과라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하철 안 꾸벅꾸벅 졸며 퇴근 중인 50대 직장인, 고물가 속 장바구니 앞에서 한숨 쉬는 우리의 일상. 한국 사회는 노동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노동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은 시간을 대가로 하지만 자산은 시간을 이깁니다. 경기도에서 35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한 60대 남성. 매일 12시간 넘게 일했는데 지금 남은 건 작은 월세방 하나뿐이에요. 그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벌기만 했지 돈이 일하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가 젊었을 땐 부동산이 폭등했고 주식은 싸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늘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조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은 배우지만 돈의 흐름, 투자, 금융에 대해선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월급 280만 원, 20년간 다닌 직장. 하지만 재형저축 하나 외엔 어떤 자산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돈은 은행에 맡기는 게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자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더군요. 결국 그녀는 가만히 있었던 대가로 가난해졌다고 말합니다. 월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구조는 시간은 돈이라는 교환일 뿐이죠. 50대 중반의 회사원. 건강 악화로 조기 퇴직 후 남은 건 퇴직금 8천만 원. 그는 두려움 속에서 책을 읽고 소형 빌라에 분산 투자하며 월세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는 내가 벌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몸으로 돈을 벌었는데 돈도 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걸 몰랐다는 거려. 대부분은 돈을 소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쇼핑, 차, 가전제품.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줄어드는 것들에 반복적으로 돈을 씁니다. 70대 노년 여성,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월 30만 원으로 생활을 줄이며 배당주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영영기업에서 배당금 3만 원 지급 완료.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난의 원인은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산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자본은 노동을 흡수하지만 노동자는 자본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본의 언어를 읽지 못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지만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투자, 작은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모르는 채로 계속 사는 게 늦은 겁니다.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방향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 철학을 새로 시작해보세요. 3부 자산을 선택하는 철학. 돈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쓰느냐보다 무엇을 자산이라 부르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철학은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학문입니다.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소비가 1년 뒤에도 가치를 갖는가? 이건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는가, 빼앗는가? 당신의 경제 철학은 몇 점일까요? 질문 3가지에 답해보세요. 이번 달 가장 큰 지출은 무엇이었나요? 그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 돈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었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자산을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자산이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책 한 권, 배운 기술, 좋은 인간관계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된다. 자산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자산의 안목을 키운 사람들. 하루 2잔의 커피를 줄이고 그 돈으로 매달 5만 원씩 해외 ETF에 투자. 3년 후 그는 놀랍니다.
별거 아닌 습관 하나가 나를 자산가로 이끄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 있는 책을 중고로 팔고 그 돈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구매. 1년 뒤 그녀는 SNS 콘텐츠 편집 프리랜서로 월 100만 원 수익을 올립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산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소비가 자산을 빼앗는 방식. SNS에서 본 가방, 인플루언서가 간 맛집, 커피, 의류. 카드값으로 월급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는 건 사진과 피로, 그리고 빈 통장. 소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만 반복되면 그건 시간과 에너지의 누수입니다. 자산은 시간이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소비는 시간이 지나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선택할 땐 단순히 돈이 아닌 철학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1년 뒤에도 가치를 가질까? 이 선택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선택은 나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보세요. 독서를 통해 지식 자산을 쌓으세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서 스킬 자산을 키우세요. 블로그를 운영해서 콘텐츠 자산을 키우세요.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자산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후 혼자 남은 삶. 한 달 7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 그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했고 자산 공부를 시작합니다. 작은 정기예금 해지를 통해 리츠 부동산 펀드에 소액 투자. 배당이 들어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돈이 나 대신 일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바뀐 겁니다. 자산을 선택하는 건 나를 선택하는 일. 자산은 단지 수익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 삶의 태도, 철학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자산은 내일의 나를 만들고 결국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자산의 철학을 배워라. 오늘부터 당신의 자산을 바꾸는 질문을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돈에 대한 철학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더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돈은 자산을 만드는가? 아니면 단지 시간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삶은 단지 가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시작은 한 번의 소비를 멈추는 용기, 그리고 하루 10분의 공부를 시작하는 결단입니다. 아직 자산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20대라면 지금의 선택이 평생을 바꿉니다. 40에서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인이 되는 돈을 경험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첫 번째 자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철학과 돈을 연결하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돈이 아닌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